한중일의 조상 숭배와 경로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 효문화와 경로 우대에 대해 한국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독특한 방식의 조상 숭배 문화와 경로 사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이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하에 제사, 묘제, 기일 추모 행사 위패 봉안, 영혼 숭배 등의 관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족 및 혈연 중심 사회에서 특히 발달했습니다. 경로 우대란 노인을 지혜, 경험, 도덕성의 상징으로 여기며 연장자에게 예의를 지키고 권위와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상 숭배가 강한 사회일수록 경로 사상과 경로 우대도 강한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가 효 문화 및 조상 숭배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강력합니다. 중국은 유교적 효가 핵심인 나라이고 조상 숭배는 종법 제도와 가문 중심이며 사당, 족보, 제례를 중시합니다. 조상은 영적 존재이자 가문의 수호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이 막강한 권위를 지닙니다. 현대에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제사 문화가 쇠퇴하고 있으나 부모에 대한 부양은 여전히 도덕적, 법적 의무로 여깁니다. 한국은 유교와 샤머니즘이 결합되어 기제사와 차례, 성묘 문화가 발달했고 조상에게 도덕적, 심판자적 성격을 부여하며 호칭이나 말투에서는 나이 중심의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지하철 무료 등 경로 우대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신토와 불교의 혼합으로 조상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며 불단을 차리고 오본 행사를 거행해왔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의례적 존중을 중시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주의와 조화를 유지하며 노인에 대해 존중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역시 조상과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유교적 영향으로 가정 내 제사가 필수적이며 장남 중심 문화가 강력합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로 조상 숭배보다는 부모, 스승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하며 노인은 공덕을 많이 쌓은 존재로 인정합니다. 남아시아 중 인도는 힌두교 기반의 조상 숭배 문화가 있으며 빈다 의례로 조상을 공양하며 노인을 윤회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다만 카스트와 가족 내 위상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는 조상 숭배를 우상 숭배와 연관시켜 금지하며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공양은 신앙의 의무이며 노인은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으로 여겨 존중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에서도 조상 숭배 사상이 강하며 조상의 영혼이 자연과 부족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족장과 노인은 종교 및 정치의 권위자이며 조상 숭배와 경로 우대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가정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현대 유럽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조상 숭배를 거부하며 노인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경로 우대의 형태도 권리와 복지 중심입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 사회에서 조상 영혼과 자연이 결합되어 샤먼과 장로 중심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남미에서는 개인주의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조상 숭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을 독립적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이상 세계의 조상 숭배 관습을 보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제일 강력하고 남아시아, 동남아 순이며 유럽과 미주는 조상 숭배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로 우대도 동아시아는 위계이자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슬람권에서는 신앙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유럽은 제도와 복지 측면에서 우대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요약하면 조상 숭배는 혈연 중심 사회에서 경로 우대는 공동체 유지가 중요한 사회에서 강하게 발달했고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숭배는 존중으로 권위는 권리로 변화하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중일에 집중하여 조상 숭배와 경로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조상 숭배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사, 성묘, 족보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에는 기제사, 차례, 묘제 등이 있습니다. 기제사는 조상의 기일밤에, 차례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자손들이 집안에 모여 함께 지내며 묘제는 한식 청명, 음력 10월 시제 등의 조상의 묘소에서 진행합니다. 제사는 성리학적 예법에 따라 절차, 순서, 제물을 엄격히 지킵니다. 장남과 종손 등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상은 실질적 도덕 감시자이므로 조상을 받드는 제사 의례는 효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성묘와 벌초는 산소를 방문하여 가꾸고 예를 표하는 것으로 조상과의 공간적 접촉을 중시하며 후손들의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셋째, 가계와 족보는 조상 숭배의 문서화라 말할 수 있으며 족보를 통해 혈통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가 조상 숭배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착되면서 문중, 종중 중심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외국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조상 숭배 문화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충격으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되고 공간적 제약으로 전통적 제사 형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제사를 거부하는 풍조가 확산되었습니다. 전통은 유지되고 있으나 기존 방식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1980, 90년대에는 형식의 간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의 수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예법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의 제사노동 문제가 공론화되고 장남 중심 제사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사의 의미는 존중하나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 의례에서 탈피하여 기제사를 폐지하고 차례만 유지하거나 제사를 가족 식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제사의 주체도 장남 중심에서 딸과 사위가 참여하고 자손들의 공동제사 또는 번갈아 진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방한 제사를 추모식이나 묵념으로 대체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온라인 추모관이나 납골당 참배 방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회 구조가 변해 도시화, 맞벌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이 집합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치관이 변해 의례 중심의 효 문화가 정서, 실천 중심으로 바뀌고 부모 생전에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종교와 이념의 다양화도 조상 숭배 문화를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기독교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제사를 문화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용태도 면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제사를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고 40대, 50대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20대, 30대는 선택적, 상징적 행태로 받아들입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의무에서 선택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방식의 제사 의례는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사의 간소화 및 의례 축소가 지속되고 공동제사, 순환제사 또는 추모 중심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성묘 문화와 명절 가족 모임 등은 상당 기간 존속되고 이와 함께 조상을 기억해야 한다는 정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조상 숭배는 의례 중심의 강제적 효에서 기억 중심의 선택적 추모로 이동 중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조상 숭배 및 경로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통적 조상 숭배 형태는 종사와 사당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제사 의례, 묘지와 풍수 전통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사는 시족이나 문중 단위의 조상 사당에 가문의 대표 조상 위패를 봉안한 것으로 가족보다 시족 공동체 중심이며 조상 숭배는 곧 가문의 권위, 질서, 통치의 정당성을 반영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당 중심의 조상 숭배는 조상을 도덕적 존재이자 정치적 상징으로 여기며 혈통 질서의 핵심 장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의례는 기일이나 명절, 농경절기에 가문의 수장 주관 하에 거행되었으며 효는 개인의 윤리이자 사회 규범이므로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행위는 사회적 일탈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조상 묘지 위치가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여겨 풍수의 관점에서 묘지를 선택하였고 성묘는 실질적으로 현세의 이익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조상 숭배 의례는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즉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 시기에 전통 질서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조상 숭배는 봉건잔재라는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서구 사상의 유입 및 근대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조상 숭배 형식은 유지되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9년 공산화 이후 1970년대까지는 결정적 단절기로 마르크스주의와 무신론 국가가 등장하면서
사당 파괴, 제사 금지, 족보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효 사상이 여전히 유지되며 청명절, 중원절, 춘절 등의 조상 숭배 의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가문, 혈통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약화되었지만 도덕성, 정체성 차원에서 의례를 유지합니다. 종교성이 탈색되어 조상을 초자연적 존재로 숭배하는 관념은 도시와 청년층에서 크게 감소하였지만 기역, 추모, 가문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이해하며 가족 문화로 받아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조상 숭배를 미신으로 경계하면서도 전통 문화 계승이라는 명목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공식적으로는 제례보다 기념이나 추모라는 표현을 권장합니다. 조상 숭배의 대표적 의례로 청명절, 즉 양력 4월 초에 묘소 참배, 잡초 제거, 헌화 등이 이루어지며 농촌에서는 지폐와 종이집을 태우는 전통적 소각행위가 잔존하지만 종이제물은 점차 꽃, 과일, 술 등으로 대체되고 향과 제문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 청명절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 중원절은 전통적으로 조상과 무주고혼을 달래는 날이었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의례가 대폭 축소되어 공공장소에서는 행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춘절, 즉 설날 전후에는 가정 내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상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올리며 절은 하지만 종교의식보다는 가족 의례적 성격이 강합니다. 묘지 문화도 변해서 전통 매장보다 화장을 강제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동묘지나 납골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추모관, 온라인 제사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둥, 푸젠 등 남방에서는 종족, 문중 중심의 조상 숭배와 사당이 비교적 활발히 유지되는 반면 북방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영향이 강해 의례가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세대별로 고령층 사이에서는 영혼 보호관념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중, 장년층도 전통 및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문화행사 또는 기억의 대상 정도로 인식하는 편입니다. 요약하면 현대 중국에서 조상 숭배는 종교라기보다 가족윤리, 문화전통으로 받아들이며 미신을 거부하고 환경과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국가의 허용 범위 내에서 문명화된 제사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종교성이 약하고 일본보다는 가문과 혈통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다음 일본의 조상 숭배와 경로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조상 숭배는 유교적 효의 실천 의무보다는 종교와 생활 관습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불교 제단을 중심으로 불교식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사찰 승려가 집전하는 추모의식, 법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상을 구제 또는 성불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제사는 엄격한 예법보다 마음가짐을 중시합니다. 오본 문화 역시 조상 숭배 의례입니다. 이는 조상의 영이 집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때 묘 참배, 등불 춤, 가족 모임 등을 행합니다. 명절이자 축제의 성격이 강하며 조상에 대한 추모 의무보다는 정서적 재회 성격이 강합니다. 신토 행사 요소 안에도 조상 숭배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가미다나는 신사와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조상을 신 또는 수호령으로 인식합니다. 자연과 지역 공동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 신도 체제가 확립되면서 천황의 조상에 대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조상보다 국가의 조상을 우위에 놓은 것입니다. 이 당시 불교가 상대적으로 탄압을 받으면서 불교식 제사도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조상 숭배가 개인과 가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재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후, 즉 1945년 이후에는 국가 신도 체제가 해체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조상 숭배의 국가적, 이념적 성격이 제거되었습니다. 가족 구조도 변화하여 장남 승계의식이 약화되었습니다.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불단을 설치한 가구가 점차 줄어들고 사찰 중심의 의무적 제사는 개인 추모로 대체되었습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조상 숭배 의식이 크게 간소화되어 법요를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오본만 유지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모 방식도 납골당이나 수목장, 영구묘와 공동묘, 무연고, 추모탑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의 탈종교화가 지속되면서 조상을 기억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중국과 비교하면 제사의 강제성이 아주 낮고 부모 공양과 조상 숭배를 분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본의 조상숭배는 가문의 의무에서 개인의 기억과 정서적 추모로 바뀌었습니다. 한중일의 효문화와 경로제도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효가 인격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부모 공양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어 불효는 사회적 낙인을 초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가 뚜렷하며 언어적 존대법이 발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족 및 사회 차원에서 효를 중시합니다. 효가 사회 안정의 한 수단이라 여겨져 집단적, 수직적 질서 유지의 방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도시화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도덕적 요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효의 질서 유지 기능 때문에 국가에서도 효를 법과 정책으로 관리합니다. 일본은 관계와 윤리 중심의 사회여서 효보다는 은혜와 의리를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예의와 배려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지만 가족에게 희생이 따르는 효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에 대한 배려를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효는 감정적 존중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경로 관련 법과 제도 면에서 한국은 자식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정하며 중국은 부모 부양 의무가 아주 강하고 일본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면에서 한국은 노후 책임의 주체가 가족과 국가, 중국은 가족, 일본은 국가와 사회 중심이며 일본은 공적연금이 안정적이지만 한국은 중간 수준, 중국은 지역 편차가 큰 편입니다. 사회적 장치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로우대 문화가 강하고 일본은 중간 수준이며 노인 일자리와 고령자의 사회 참여도는 일본이 제도화되고 높은 편이나 한국과 중국은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 한중일의 조상 숭배와 경로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